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안동에는 삼소계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주변의 울창한 산림과 맑은 계곡을 자랑하며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을 수호하는 삼소계의 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삼소계는 세 개의 소가 있다는 의미로 마을의 북쪽, 중간, 그리고 남쪽에 각각 마을의 운명을 좌우하는 세 개의 비밀 장소가 존재한다는 데서 유래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회관에 모여 젊은이들에게 삼소계의 전설을 이야기해주곤 했다. 첫 번째 소는 상소라 불리며 마을 북쪽 깊은 산속에 숨겨져 있었다. 이는 마을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깃든 곳으로 주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상소의 정령이 나타난다고 전해졌다. 한 번은 마을에 큰 홍수가 밀려와 거의 마을 전체를 휩쓸 뻔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마을의 한 촌장이 상소로 향하여 정성껏 기도를 올리자 기적처럼 세찬 빗줄기가 멈추고 홍수가 잦아들었다고 한다. 두 번째 소는 중소로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살아 숨쉬는 자연의 생명력이 물씬 풍기는 곳이다. 중소는 특히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이곳에 흙을 가져다가 밭에 뿌리면 그 해의 작황이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었다. 농사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중소에서 의식을 치르고 마을 아이들은 지난 계절의 낙엽을 모아 흙 뿌리며 풍작을 기원했다. 마지막으로 남쪽에 위치한 하소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내려주는 장소였다. 어둑어둑한 달밤에 하소 근처를 지나가면 자신에게 필요한 길을 찾을 수 있는 영감을 얻을 수 있다 하여 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묵상을 했다. 많은 이들이 하소에서 영감을 얻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는 했고 이를 통해 마을의 평화가 유지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삼소계는 수세기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안동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이 전설 속에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 오늘날까지도 안동 사람들은 이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여기고 있다. 마을의 평화와 순례는 언제나 삼소계라는 세계의 힘으로 결속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힘을 믿으며 살아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구미 지역에는 신비한 여우가 살고 있었다. 이 여우는 한밤중에 빛을 쫓아다니며 사람들의 꿈을 훔쳐온다고 전해졌다. 이 여우는 보통의 여우와는 달리 길고 탐스러운 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꼬리에서는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곤 했다. 구미 사람들은 이 여우를 빛을 쫓는 여우라고 부르며 두려워하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구미는 그 넓은 들판과 짙은 숲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밤이 되면 구미의 숲 속은 적막하기 그지없었지만 때때로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이 나타나 사람들을 유혹했다. 이 불빛을 쫓아간 이들은 사라진 채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불빛을 여우불이라 불렀고 그 빛에 이끌려 들어간 자는 여우의 세상에 갇힌다고 믿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구미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껴 밤마다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다. 철수는 대담하고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낯선 것과 의문의 해답을 찾아 나서는 것이 삶의 큰 즐거움이었다. 그러던 중 철수는 마침내 여우부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별이 떨어져 나와 숲 속을 떠다니는 듯한 모습이었다. 빛은 철수를 유혹하듯 숲이 깊은 곳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철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뒤를 쫓아갔다. 숲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짙어져갔고 마치 철수를 조롱하듯 그의 손 닿을 듯 말 듯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깊은 숲의 한가운데에서 철수는 마침내 여우를 마주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여우의 모습에 철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여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고 여러 개의 꼬리가 흩날리며 은빛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여우는 철수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나의 빛을 쫓아온 이유는 무엇이냐? 철수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대답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당신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빛을 지니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의 비밀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꿈과 이야기를 훔치고 모아 그것들을 꼬리에 간직할 뿐이다. 그리고 그 꿈들은 그 자체로 빛을 내지. 아마도 너는 특별한 꿈을 꾼 적이 있겠지? 그 꿈이 나에게 닿았기에 이렇게 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철수는 여우의 말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러면 이 꿈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나요? 여우는 고개를 저었다. 한번 내 것이 된 꿈은 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름으로써 새로운 꿈을 꾸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 철수는 여우의 지혜에 감탄하며 좀 더 물어보려 했으나 어느새 여우는 사라지고 숲속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는 꿈의 세계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고 결코 여우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돌아온 마을에서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들려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점점 여우부를 포용하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우의 이야기가 영원히 이어져갔고 여우불은 여전히 꿈을 쫓는 이들을 이끄는 신비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대전의 전통 신앙 중 하나인 백마고지신은 오랜 세월 백성들에게 신비롭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신앙은 백제시대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도 일부 대전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백제의 전설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는 백마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백마는 긴 세계 봉헌과 같이 신성한 기운을 두르고 있어 백제의 왕들은 이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 백제의 왕 중 한 명은 어느 날 밤 꿈에서 흰 말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고 그 꿈을 통해 자신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그로 인해 왕은 나라의 운명을 백마의 힘에 맡기기로 결심했다. 실제로 백마고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많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백마고지에 대한 전설은 이 지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중세시대에는 대전 인근에 사는 이들이 백마고지를 오르며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풍습이 성행했으며 이는 수학의 풍요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백마가 고지를 가로지르며 마을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때면 사람들은 이를 기리기 위해 흰말 형상의 나무 조각상을 제작하여 마을의 중심에 세웠다. 이러한 풍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발전하여 마을 축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백마고지 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외부에서 온 많은 이들에게도 신앙의 가르침을 전하고 함께 즐기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마고지 신은 단순한 지역적 전설을 넘어 대전의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흰 말의 고고한 모습은 수많은 시와 노래로도 만들어졌으며 그 신비로운 이미지가 대전 지역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다. 현재까지도 단기와 각종 문화, 행사에서 백마의 형상이 사용되면서 백마고지 신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백마고지 신의 전설은 대전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과거의 신앙을 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으로 풍요로웠던 상주 땅에는 농부들이 삼배를 심고 수확하여 살아가고 있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삼배 여신이라고 불리는 수호신이 산다고 전해졌다. 삼배 여신은 이곳의 조상들이 처음 삼배를 기르기 시작할 때부터 마을을 지켜왔으며 삼배 농사가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삼배 축제의 날 여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녀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큰 제사를 올렸다. 제사의 날이 되면 사람들은 새벽부터 모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치고 마을의 모든 가구가 모여 함께 삼배로 짠 긴 천을 여신에게 바쳤다. 이 천은 여신의 신성한 옷이 되어 그녀의 은혜를 더욱 끌어들인다고 믿었다. 어느 해 젊은 농부 하나가 이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으니 그 농부의 이름은 수현이었다. 수현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 의존하며 자랐지만 언제나 낙천적이며 성품이 고운 청년이었다. 그는 삼배 여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모습을 한번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축제의 날이 오기 전날 밤 수연은 산 너머로부터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천을 짜며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고운 목소리로 수연아, 내일 제사에 와서 나를 만나봐.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고 말했다. 꿈에서 깨어난 수연은 몹시 설레며 그 꿈이 삼배 여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음 날 수현은 일찍 일어나 삼배 축제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여신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미소 짓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수현이 꿈에서 본 그 여인이었다. 그 순간 여인은 수현에게 다가와 나의 모습은 여기서 보는 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지극한 정성과 마음이 나를 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라며 사라졌다. 그 후 수현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했고 사람들은 삼배 여신이 수현의 믿음과 정성을 받아들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현의 이름은 마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그 후에 해마다 삼배 축제의 제사를 이끌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삼배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마을은 점점 더 번성해져 갔다. 사람들은 삼배 여신에게 더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게 되었다. 그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상주 땅에서 삼배 농업의 수호자로서 여신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게 만들었다.